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입니다. 올해부터 매월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책 일부를 낭독하고 심리 상담사의 관점에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부끄럼 출판사 정여국 작가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애정에서, 인생에서 연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리딩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변을 온전히 사랑하고 미움은 되도록 걸러내는 삶을 그려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앞으로의 개운할 날들을 기대합니다. 챕터 1 주변에서의 연습.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안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고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자신을 높이면 관계가 어긋난다. 높은 굽의 신발은 신으면 쉽게 발을 접지르는 것처럼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을 높은 곳에 두려고 할수록 쉽게 어긋납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할수록 쉽게 삐끗하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거리를 둘 것이며 나와의 자리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와의 대화에서 가식적인 말만 오갈 것이며 뒤에서 나는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커 보이려고 노력하는 관계, 상대보다 나를 위로 두어야 마음이 편한 관계, 그런 관계는 진정한 사이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낮아도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자꾸만 작아지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죠. 그런 사이의 사람과 함께 해야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저 스스로 삐끗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높은 신발을 신는다 해도 그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뿐이지요. 머무는 사랑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고 떠나갈 인연에 대하여 조금 더 가볍게 대처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챕터 2. 애정에서의 연습.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 편지를 써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쓴 편지에 상대가 감동해주지 않으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다. 나의 기분을 풀어주지 않는 것보다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풀주고 있는 상대의 모습에 감정이 상하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않는 것보다 나의 사랑한다는 표현에 익숙해진 듯한 반응이 더 마음이 아프다. 먼저 데이트하자 말을 꺼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데이트하자고 했을 때 귀찮은 듯한 반응이 더 밉다.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주는 행위보다 받아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건네주었을 때, 또 그것을 상대가 알아주었을 때, 그때 행복을 얻는다. 신경 써주면 고맙다 생각하며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과의 사랑이 꽉 찬 느낌을 준다. 내 마음을 한 뭉텅이에 떼어내 주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특별하게 여기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상대에게서 주는 사랑의 풍만함을 누린다. 서로가 소중함의 가치를 확인한다. 그래서 사랑받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상대가 준 마음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익숙해하지 않는 마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챙겨준 상대의 사소함을 알아주는 마음. 마음을 건네준 상대의 기대만큼이나 행복해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사랑을 시작할 때 잊게 되는 것. 사랑을 지속하며 잊어버리는 것. 마음을 떼어주는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이성을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또 진심으로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들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살아가세요. 습관처럼 사랑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법은 잊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성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 상대를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이성 대 이성으로만 상대를 찾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요. 결국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깊은 사랑이 오가지 못할 것이며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습관적인 연애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뿐이며 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쪼록 가벼운 만남에서 벗어나세요. 여자, 남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사랑해주세요.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소한 말 하나하나 새겨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주세요. 행복과 슬픔을 진심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잘 보이기 위해 잘해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있는 그대로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핑계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정확한 상황 설명부터 하기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과 하나라면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보다 핑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담은 미안함이 아닌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이해를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히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고 상황을 대뜸 먼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쳐둔 진심 어린 사과 하나라면 당신의 피치 못할 상황을 또는 핑계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우리의 삶 안에서 진실된 나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 움켜쥐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3. 인생에서의 연습.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꿈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것을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었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꿈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것을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랄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